열정의 아이콘 혜경공주TV입니다. 네, 요즘 저희들이 부동산에서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들이 뭔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또 오늘 제가 제목에도 이렇게 말씀하다시피 중도금이 이행하기로 한 날짜 이전에 입금이 됐다, 들어왔을 때는 이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집값이 거의 뭐 부산이 불장이다 이러잖아요. 부산이 지금 불장이다 보니까 지금 뭐 김해, 마산, 뭐 창원 이런 쪽으로도 점점 이 불이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부산에 이제 구축들도 지금 오름세를 지금 서서히 유지하고 있고요. 뭐 재개발, 뭐 분양권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인기 지역은 뭐 거의 뭐 프리미엄만 뭐 7, 8억 된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생기다 보니까 계약을 하고 잔금을 하는 시점에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제가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 지부의 상담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온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9월달에 계약을 했대요. 9월달에 계약을 하고 지금 중도금은 1월달이고 잔금은 내년 3월달에 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사실 지금 2달이 지났죠. 2달이 지나고 나니까 금액이 2억이나 올랐대요. 그래서 이 손님이 정말 자기는 이 계약을 깨고 싶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마침 매수인이 중도금이 계약금을 보냈던 그 계좌로 들어왔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중도금이 날짜가 1월달인데 지금 11월달에 들어왔다, 이 계약은 해약을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판례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6년 2월 10일 선고된 2004-11599 판결에 의하면 민법 제56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다는 것은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상대방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함에 있다. 따라서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특별하게 내가 이 중도금을 그 매도인이 내 안 받을 거다 이래도 특별하게 그 특약에 중도금을 받지 않기로 한다라는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은 매수인이 앞당겨서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매 계약의 체결 이후에 시세가 상승을 해서 매도인이 매매 금액의 증액 요청을 하였지만 매수인이 확답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중도금을 약정 기일 전에 제공하였는데 매도인이 이를 거부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였지만 집값 상승만으로 매매계약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매도인을 당초의 계약에 구속시키는 것이 특히 불공정하거나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 변경 요청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또 이행기 전의 이행의 착수, 중도금이 먼저 지급된 걸 말합니다. 이행의 착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매도인은 위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지금 매도인에게 지금 내가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먼저 이 계약을 해제시키기 싫어서 먼저 중도금을 매도인 계좌에 입금을 시키니까 매도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이 돈을 받을 뭐 이유가 없다, 이래서
매도인이 공탁을 걸게 된 거예요. 근데 법에서는 여기에 공탁을 걸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중도금이 지급 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겠다는 이 요청에 대해서 매도인은 거절할 수 없고 이 계약은 해제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사실 이렇게 지가가 상승을 하면서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가는 시기에도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매수인들이 많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저 같은 거는 바로 그 다음날 넣어라. 그렇게도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 시기에는 중도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하는 게 계약 해지를 방지하는 요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계약을 해지하고 나면 무슨 세금을 낸다 이러더라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중도금이 가기 전에 매도인이 이 계약을 파기를 하면 배액을 주잖아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럼 배액을 주면 매수인이 그 배액에 대한 이익을 차지했겠죠. 그러면 소득세법에 의해서 22%의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22% 내야 되고요. 그럼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해요? 중개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부동산은 계약서를 잘 썼고 일단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에 일단은 뭐 매도분이나 매수분의 어떤 의견 차이에 의해서 이 계약이 깨지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도 꼭 줘야 합니다. 정말 너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계약을 했는데 파기하고 배액을 주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별로 뭐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중도금을 지불했는데 이 계약을 깨도 되느냐? 계약은 못 깨고요. 그리고 중도금 날짜가 되지도 않아서 들어왔다. 그래서 나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요즘 시기에 계약서는 서로 약속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위약금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금은 배액을 배상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지는 할 수는 있지만 중도금이나 잔금 이후 특히 절대로 해약은 못하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계약서를 쓰실 때 부산말로 단디 마음을 먹고 자 내가 이제 더 올라도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잊지 마세요. 중도금이 매도인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내가 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다. 이랬을 때 매수인이 중도금을 조금 더 빨리 지급했다. 이런 경우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이 계약은 해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혜경공주 사랑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공인중개사님들이나 우리 고객님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